안녕하십니까, 이유근의 주식 사냥입니다. 자, 오늘 12월 9일입니다. 자, 오늘 시장 자체는 상당히 보합세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 코스피가 좀 빠지는 0.26% 정도 빠지는 모양새고요. 대신에 이제 코스닥이 소폭 상승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우리가 보면은 코스피는 0.15%가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장에 마감되진 않았지만 코스닥은 0.3%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수급 자체가 그런 뚜렷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놓여져 있는 거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FOMC가 곧 열리게 되죠. FOMC에서 미국의 어떤 금리 인하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이거를 우리가 좀 기다리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일까지는 그렇게까지는 큰 어떤 움직임이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18일 일본은행의 어떤 이 금리 결정, 금리 인상 결정, 이 사이 동안에는 그렇게까지 큰 어떤 이 악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일본이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부터는 우리가 조금 증시의 이 변동성을 대비를 해야 될 수 있다. 근데 이제 이 10일과 18일 사이에도 우리가 어떤 악재가 생길 수는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주목을 해야 되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H200, 이제 엔비디아 H200이라고 하는, 물론 블랙에 기반의 GPU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보다 아래 단계의 GPU를 판매할 수 있게, 수출할 수 있게 허락을 했다, 허용했다라는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고요. 특별한 어떤 악재적인 뉴스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이 환율에 대한 부분, 환율에서 1470원대를 웃돌고 있는 상황들이 조금 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도 연계금을 가지고 어떤 이 외환 어떤 이 자금을 이제 만들겠다, 그렇게 사채를 발행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일단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특별한 악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가장 많이 움직였던 종목군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죠. 오늘 많이 움직인 종목군들이 이제 어제부터 좀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이 바로 뭐냐면, 바로 이 2차 전지 섹터입니다. 이 2차 전지가 결과적으로 오늘 좀 급등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상당히 오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바이오 관련주도 오늘 오름테라피틱 같은 경우도 어제 좀 많이 빠졌다가 오늘 반등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스바이오메드, LNC바이오, 의료기기 쪽도 반응이 좋고요. 그 다음에 좀 코스피로 가보면은 경인양행 같은 종목군들, 이제 일본 소부장, 이제 반도체 소부장 어떤 이 관련주죠. 이제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에 관련된 종목군들도 움직여주고 있고, 오늘 눈에 띄는 거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입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제가 이번 주 초에 말씀을 드렸죠. 이제 반도체는 2차 전지는 항상 우리가 뭘 봐야 된다? 항상 새로운 배터리, 어떤 전고체 배터리, 그쵸? 그다음에 나트륨 배터리 이런 걸 봐야 된다고 했는데, 오늘 이수 스페셜이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 엑베스 홀딩스 제가 상장하고 나서 많이 떨어졌었어요. 근데 삼성 엑베스 홀딩스 여전히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는, 이 회사의 미래 가치가 이제 선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따뜻한 종목군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그 다음에 HD 현대중공업도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지금 조선 관련주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조선 주주도 이제 반등에 대한 국면이 조금 더 강하게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목해봐야 될 거는, 우리가 시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 같은 종목을 그 흐름을 봤을 때는, 일단은 코스피가 이번 주 흐름으로 봤을 때는 상대 강도라고 한다면 코스피가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전고점 트라이를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요걸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 이거에 좀 기로점에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넘어간다고 하면은 또 단기간에 금방 릴리가 나올 수 있겠고요. 넘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한 번 더 이제 눌렀다가 조정이 세게 들어온 다음에 또 시간을 좀 걸리더라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상향한다
아는 부분은 저는 여전히 변함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일단은 한 번 좀 더 조금 조정을 세게 들어온 다음에 더 올라가는 게 조금 더 앞으로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는 할 것 같은데, 일단 뭐 시장이 더 올라가겠다 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수능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닥의 경우에는 조금 잘 올라가다가 쉬어가고 있어요. 근데 코스닥도 죽은 건 아니고, 어쨌든 뭐 음봉이 나왔다 하더라도 지금 양봉으로 다시 감싸는 분위기 때문에 내일 한 번 더 양봉이 나온다 그러면 추가적인 랠리가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 같은 경우 강하게 움직이는 건 에코프로 그룹주였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이 경목군들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에코프로 BM, 오늘은 에코프로 BM이 강하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에서 LNF, LNF가 또 다음에 또 이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노신소재, 음극재 관련주죠. 이것도 또 랠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들. 대주전자재료, 음극재, 실리콘 음극재, 그 다음에 대형주 삼성, SDI, 이런 종목군들도 우리가 계속적인 봐야 된다. 그 다음에 뭐 상신 EDP, 이런 2차전지 관련주도 우리가 좀 컨택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누차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이 바로 이거였어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이런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가 이수화학이 최근에 많이 움직였었는데, 알짜배기는 사실 이 회사예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나트륨은 애경 케미칼, 그렇죠? 이런 기업도 주목해 볼만 하고요. 그 다음에 항상 그런 거죠. 2차전지 쪽에서는 특히 이 소재 쪽, 그 다음 장비, 이런 업종들을 계속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고체는 또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있죠. 레이크 머티리얼즈, 그 다음에 CIS, 이런 기업들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전통적인 또 장비이면서 전고체 이슈가 있는 CIS, 이런 종목군들. 그러니까 2차전지 종목군들 대부분 다 지금 바닥에서 이제 바닥 다지고 올라오는 분위기 때문에, 이 종목이 하나 올라가면 이제 다른 종목군들도 올라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2차전지로 조금 더 코스닥의 키 맞추기 장세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2차전지 쪽을 잘 보는 전략이 낫겠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 다음에 코스모화학, 폐배터리 쪽 잘 보라고 말씀드렸죠. 성일하이텍, 세비캠, 이런 기업들도 괜찮아요. 그래서 2차전지도 주목을 한번 해보자 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DX, 포스코 퓨챔, 이런 기업들도 우리가 한번 레벨업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이것도 주목해 볼만 합니다. 그 다음에 로봇 관련주는 좀 선별적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동안 많이 빠졌던 뭐 원익홀딩스, 이런 기업들이 오히려 좀 더 레벨업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올라가고 또 쇼프트테크, 이런 것들도 주목해 볼만 하고요. 근데 일단 로봇 관련주는 조금 쉬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한 발짝 한 템포 좀 쉬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그런 반도체 소부장, 또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 뭐 자람테크, 이런 기업들도 한번 레벨업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에이징랜드, 어떤 설계, 그 다음에 쪽 부분에서 모멘텀이 나올 수 있죠. AD 테크놀로지, 추천드렸던 이 종목군도 여전히 살아있고요. 인터플렉스 신고가에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심텍, 대덕전자, 이런 기업들, 코리아 서키트,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 관련주도 있잖아요. 막 경인양, 이런 것도 올라갔는데, 뭐 SNS텍, 이런 것들도 한번 주목해 볼만 합니다. SNS텍, 그 다음에 램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동진세미캠, 이런 기업들, 그 다음에 후성, 이런 기업들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바이오는 나이트로젠이 코스닥을 떠나가기 때문에 이제 이어서는 에이빌 바이오가 이제 이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이빌 바이오나 니가캠 바이오, 이런이 저가권에서 매수의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가면 갈수록 플랫폼에 대한 어떤 바이오텍에 대한 어떤 이 선호가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꼭 잘 보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뭐 ST팜, 그 다음에 SK바이오팜, 이런 기업들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컨택을 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AI 데이터 센터 수혜주로서 이제 수소 쪽 비나텍, 그 다음에 두산 피올셀, S 피올셀,
이런 기업들도 한번 우리가 컨택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풍력, 태양량, 오늘 SK이터닉스도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는데 이게 바로 이제 AI 어떤 그 데이터 센터 관련 이슈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도 한번 체크해 볼 만하다. 그 다음에 조선 관련주 HD, 현대, 중공업, 삼성, 중공업, 그 다음에 뭐 하나오션, HD, 한국, 조선해양, 이것도 이제 바닥에서 이제 올라가는 그림이다 보니까 조선 관련주도 한번 이 컨택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많은 종목을 말씀드렸어요. 근데 어쨌든 핵심적인 건 뭐냐면 이제 조선 관련주는 이제 이 조정이 끝나서 올라간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로봇 관련주는 이제 좀 많이 대부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 한 템포 쉬어준 다음에 보는 게 낫겠다. 바이오는 조정이 들어갔기 때문에 바이오 종목 중에 보정이 들어간 거는 이제 선별적으로 매수 가능하고요. 그럼 지금으로서는 가장 좋은 어떤 매매 종목이라고 한다면 전 2차전지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2차전지가 내년에, 올해보다는 내년이 낫다. 그러니까 내년에 뭐 후시적이 좋아진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아진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뭐 드라마틱하게 뭐 좋아진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올해보다는 낫다. 내년이 올해보다 낫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대한 좋을 거라고 하는 기대감들이 이제 올해부터 반영이 되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2차전지 관련 종목군들이 그래도 당분간 좀 훈풍이 좀 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면 다시 이 자금들이 또 2차전지가 또 쉬어갈 때 또 바이오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순환매의 성격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따라붙지 마시고 일단은 차라리 오늘 2차전지가 올라간다 싶으면은 2차전지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아직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이다. LNF라든지 뭐 애경케미칼, 레이크 머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차라리 이런 게 나아요. 그렇죠? 오늘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을 지금 따라붙는다, 이런 거는 조금 바람직하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내가 이 2차전지를 따라붙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오늘 같은 날에는 ABL 바이오 같은 바이오 종목이 오히려 매수가 날 수 있어요. 이런 정도 조금씩 분할 매수해서 끌고 가는 게 나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반도체 소부장이나 아니면 로봇 관련주 차라리 저가권에서 조정받는 종목군들에서 이 조정을 받는 종목군에서 매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결과적으로는 또 이 대형주 중에서는 삼성 에피솔딩스가 강하게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 에피솔딩스도 여러분들 계속적인 컨택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은 시장은 또 FOMC 전까지는 뭐 그렇게까지 특별한 악재가 없다고 하면 뭐 크게 뭐 급등하거나 급락하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FOMC 진압 보고 나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판단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열린 일본은행에서의 금리 인상 결정을 우리가 좀 주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시장이 또 드라마틱하게 변할 수 있는 상황들, 또는 만약에 그 이전에 드라마틱하게 변한다 그러면 오히려 그때는 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시장에서 이미 그런 우려감들이 다 반영을 했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지. 근데 이미 일본이 금리 인상에서 미국과의 금리 갭이 낮아지면서 NKL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부분이 불거지게 된다면 18일 이후에는 그런 악재가 갑자기 이제 커지면서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이제 시장이 어떤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 여전히 여러분들은 그 점을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별일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어떤 상황이라는 게 요즘에 또 변동성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갑자기 또 시장이 고꾸라질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염두를 해 두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 오늘은 방송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